존경하는 우리 서동우 의장님을 비롯한 또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또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누구에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울러 함께해 주신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순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정훈 의원입니다. 민선 8개 시작도 벌써 넉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또 200만 도민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 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롭게 또 준비해야 할 일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아야 하는 일 등 오롯이 또 도민들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좀 요즘 갈수록 참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또 도민들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 위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삶이 무너질 지경에까지 와 있는데, 참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또 보여주고 있는 그간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심점도 없고 또 가고자 하는 방향도 없고 또 출구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태롭다, 그리고 정말 이기다, 모든 것이 다 걱정뿐이고 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남은 세계로 웅비하는 또 대도약, 그리고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서 또 200만 도민들과 함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착실하게 또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 또 더 좋은 또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또 우리 현실에 대한 준비 등에 관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쌀값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수학계, 구곡과 신곡 등 총 90만 톤의 나락을 격리한다고 발표했죠. 역시나 한 채 예상도 벗어남이 없이 정부는 전혀 현실 인식 없이 급조한 대책 발표에 또 그치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6일 도청 앞에서 정부의 쌀값 대책, 또 규탄 및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우리 또 의회에서도 또 존경하는 우리 최명수 의원님, 또 그리고 나강국 의원님, 또 오미화 의원님 등 많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고, 그리고 또 규탄하고, 또 쌀 소비 촉진에 대한 대안을 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쌀 소비 촉진 대안을 제시한 나강국 의원님께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요즘 매일 아침밥 먹기 행사를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니터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9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도를 비롯해서 8개 시도지사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조속한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또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 확대, 그리고 또 2021년산 재고 전량 매입, 또 그리고 2022년산 수요 초과 생산량 공공비축 및 매입 방식으로 선제적 시장 격리, 또 아울러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국고 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과 또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 그리고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 의무화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남의 경우 올해 쌀 생산량과 현재 비축된 재고를 합하면 총량은 얼마나 됩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의원님, 우리 쌀 문제, 우리 농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걱정입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 쌀 생산량은 금년에 74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6.3% 이렇게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380만 톤이 생산량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과잉 생산량은 19만 톤인데 현지 의견을 들어보면은 한 25만 톤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왜냐하면 쌀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다, 지금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도의 구곡은 현재 2만 천 톤 정도 지금 남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1년산 구곡 5만 7천 톤 9월 말 기준입니다만은 앞으로 10월 말은 2만 1천 톤 정도 재고가 될 걸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하고 10월 7일 그 통계청 보도자료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당초 한 79만 톤이었는데 약 74만 톤, 6.3% 감소했고요. 그리고 또 전국의 쌀은 또 아마 388만 2천 톤에서 방금 말씀 지사님께서 하셨던 건 80만 4천 톤, 약 2% 감소했습니다. 그게 또 그리고 7일 그 통계청의 보도자료에 발표가 됐고요. 아마 이게 전남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저는 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지사님께서 근본적인 좀 해결을 위한 저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지사님 좀 함께 더욱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농민이 논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또 생산 전환도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쌀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그리고 또 정부는 10월초 신고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 쌀값 대책을 발표하고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최소 21만 원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또 지사님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사님 정부가 발표한 또 이번 대책을 보면서 과연 저는 이게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지, 지사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45만 톤을 정부가 이렇게 격리하기로 한 부분은, 격리 물량으로서는 저희들이 원래 주장했던 그런 물량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45만 톤 격리는 결국은 쌀값을 올릴 수 있는데 효과적인 격리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쌀값을 보면은 16만 2천 원대에서 18만 9천 원까지 이렇게 2만 7천 원이 올랐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10월 초에 형성된 신고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거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도 이 비슷한 조치를 했는데 그때는 신고 가격 나온 이후에 계속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 좀 불투명하다. 곧 물론 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45만 톤을 격리한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정부의 강력한 쌀값 의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지금 쌀을 추가 이렇게 매입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또 농협이랄지 민간 RPC에서도 쌀을 매입할 때 이렇게 후려치기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방금 또 우리 지사님 말씀처럼 10월 5일 기준 아마 2022년산 80kg 산지 쌀값이 18만 9천 원대죠. 그리고 그렇게 상승해서 또 평년 가격을 약간이나마 회복한 것은 그나마 또 다행입니다만은, 아마 또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지사님을 비롯한 또 모든 분들이 또 걱정하고 또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하는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결과가 결코 만족스러운 저는 결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또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어김없이 올해와 똑같은 또 문제가 또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 또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쌀값 문제 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지난 농림부 장관도 역임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도 재선을 하시는 등 어찌 보면 가장 최일선의 행정가이자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방금 하셨던 말씀들이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간단하게 좀 제시해 주시고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쌀값을 생산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21만 원은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이상 지난해는 22만 7천 원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이제 쌀값이 최소한 그 정도 이상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고 그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밀가루만 하더라도 지난 20년간 200% 이상 올랐습니다만 쌀값은 3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데요. 이번에 이제 45만 톤 격리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가 쌀값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책이 있다. 이것을 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루쌀 분질미를 장려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만 갖고는 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가루쌀뿐만 아니라 이 타작물도 논에 재배해서 적정한 생산량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생산 조정제를 폐지된 생산 조정제를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수입쌀 밥쌀용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 가격이 좀 올라가면은 정부가 갖고 있는 쌀을 방출하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이렇게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금 지사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꼭 그런 근본적인 또 해결 방안들이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뭐 미래를 정확히 진단하고 뭐 농업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후 변화, 우리 생태 변화 등을 보면 앞으로 미래의 무기가 바로 식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면 결국 미래는 식량 전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또 에너지 그리고 식량 이러한 연관된 문제를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동안 꾸준히 또 얘기되어 왔던 우리 또 쌀 가공 산업, 또 농산물 6차 산업하고 문제, 또 우리 다양한 기술들에 의해서 또 지역이 농산물을 사용해서 가공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구매 시스템 등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우리 지사님 방금 근본적 해결 방안에 또 쌀을 주 원료로 한 가공 산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그 부분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청년들의 기호가 많이 지금 이렇게 밀가루로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쌀 가루를 이제 밀가루하고 적절하게 배합한다든지 쌀가루를 더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그런 그 고도의 정책들이 더 연구되고 또 앞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농도입니다. 우리 전남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고요. 또 모두가 단 한 번만이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또 모색해 봤으면 또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또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민을 섬기며 또 전남을 비롯해 각 시도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농민들의 의견도 듣고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을 또 다시 또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그동안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의원님 말씀드리면요. 말씀 네. 쌀 문제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16만 대 가게 되면은 우리 전라남도 우리 농민들 쌀 농가가 손해 보는 액이 8천억 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 8천억은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쌀값을 안정시키는 거 그리고 농민들의 이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주도하는 또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금으로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또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해 총 10조 원의 기금이 지원됩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2분기부터 시행되어 온 총 예산은 7,500억 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가 각각 배분됩니다. 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또 소멸 위기까지 처한 낙후되어만 가고 있는 지방에게는 부족하지만 단비 같은 재원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방 부활이라는 마중물이 될런지 아니면 단순히 기대로만 끝나고 말지 걱정입니다.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 개정으로 전남도가 22년도에 378억 원 그리고 23년에는 504억 원으로 총 8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5개 시 지역과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기초 지원 개정을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A 등급에서 E 등급까지 차등 배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선 인구청 청년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구청년 정책관 정광석입니다. 정책관님 전남도 광역 개정 22년도 그리고 23년 사업 확정된 것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총 882억 당초에는 883억이었는데 뭐 1억이 줄었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82억 원인데 혹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전남도 인구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는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은 인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를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한테 기금관리 기본법에 인구 감소 지역을 1년에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 발표했고요. 우리 도는 16개 군이 거기에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23년도에서 3,080억 규모 전국 최다 금액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광역 개정 사업으로 저희가 뭐 청년층 안정적인 정책 사업, 출산 지원, 공공산후 조리원, 그다음에 청년층 귀농 귀촌인의 창업 지원 등 이런 12종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니터 한번 봐주시고요. 방금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그 청년을 통한 건강한 인구 구조 회복 5개 사업, 또 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과 수요 맞춤 서비스 제공 4개 사업,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 교육, 또 소득, 삶의 질 보장 3개 사업 등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총 12개 종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광역 개정 여기 보시다시피 광역 개정 기금과 함께 시군비도 또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의 경우
16개 군 지역이 전체 참여합니다. 정책관님, 예. 혹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 효과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도로 그 이주에 오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주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고자 우리 이주에 하는 귀농귀촌이라든지 유학원 학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발굴했고요. 16개 시군에서 285억을 투입해서 180여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석해 본 거 한 500여 명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오시면 농어촌 지역 활력에 기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남에서 사랑하는 생활인구 증가 요인을 위해서 전남 사랑의 100만 서포터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 유학 주거 제공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또 지방에 오게 될지는 이제 의문이지만 본의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이런 사업과 정책들의 또 많은 것을 또 시도해 봐야 또 되겠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역도 자원과 또 연계한 사업으로 좀 잘 구상하고 또 이러한 사업 효과도 잘 좀 분석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 가는 게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본의원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활용이 지방 부활이라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앞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년간의 재원 투자가 지역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10년을 좀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역의 큰 그림을 저는 그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도와 16개 군의 경우 현재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청년 인구 정책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서 인구 문제는 다루고 있고요. 소멸기금 대응 업무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시군은 16개 군을 보면은 13곳은 인구정책 담당 부서에 보고 있고요. 한 3곳 정도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제 생각에도 도정과 또 군정은이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또 그런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게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전문성의 인력 그리고 좀 연속성의 인력 이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도 일하면서 우리 도정을 기획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짜고 있는 기획 조정실하고 협업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또한 기획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이제 앞으로 1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 발전해 나가고요.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인사제도에 전문 경력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좀 충분히 또 좀 검토를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대응 기금의 성공의 방향은 3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도청과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과 소통.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이번에 인구 감소 지역, 관심 지역에서 선정된 모든 것이 그 영역을 줘서 5월 달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준비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되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획일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미래에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사업들이 그리고 또 특히 지역의 장점을 살린 그런 특화사업 발굴 그다음에 지방의 어떤 랜드마크 이런 사업들 이런 건립들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 끝으로 3번째는 뭐냐면요.
그 방금 얘기했던 정책관님 얘기했던 이게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담당관이 그때 당시 그 선정을 했었을 때 사업계획서를 준비했던 담당관이 바뀌었습니다. 또 금방이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사님 우리 작년 대비 전남의 인구 감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라남도 인구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183만에서 지금 182만 명, 9월 말 현재는 지금 182만 명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라남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이 최근에는 사회적 증감, 그러니까 전입 전출에 따르는 이 감소 폭은 매우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좀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대신 이 자연 감소,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사망 인구가 많아지게 돼서 이 자연 증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도 인구 감소 폭은 저희들이 기대 이상으로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그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니터를 보면은요, 최근 3개년간 인구 감소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여 개 시군이 있는데 좀 그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해마다 1만 8천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사님 내년부터 우리 시행 예정인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서 법률상 제도 등의 기금 사업과 함께 또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만의 또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요? 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은 사실은 우리 전남하고 경북, 전남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인구 소멸 지역 특별법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법안을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인구 소멸이란 표현은 너무 지나치다 해서 결국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이제 결국 저희들이 법안 낼 2020년 동안 하더라도 펄쩍 뛰었습니다만은 그 법이 이렇게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이 가능하긴 한데요. 보호교육이랄지 교육이랄지 의료, 주거, 교통, 문화 이런 부분에서 36건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예를 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랄지 국가 보조율, 이를테면 차등 적용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저희들이 강하게 건의하고 있는 것은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1조가 좀 작다. 물론 전라남도 2년간 880억, 도청만 해도 880억 받고 시군까지 하면 3천억 정도 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1조는 너무 작다. 3조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상행 조치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지사님께서 또 답변하셨던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또 생활인구 활용 지역 활용 증진 방안, 연구 용역 이런 부분들을 또 준비를 또 착실히 또 하고 또 계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생활인구 말씀하셨어요. 생활인구는 그 방금 출퇴근, 관광, 의료, 등하교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을 찾는 인구라고 막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남을 찾는 생활 인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무슨 길이의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생활 인구는 결국은 이제 네. 우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도민은 가장 첫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오신 분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을 데이터 이제 빅데이터에 의해서 결국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제가 생활 인구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앞으로 그 추후에 또 각종 지원에 있어서요. 또 차등하는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아주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또 기준이 뭐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지사님께 말씀했던 것이고요. 또 한 더 가지 나아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라남도 생활 인구를 그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는 전남 사랑의 서포터스 그렇게 해서 저희 전남 출신 향우님들 중에서 또 우리 전라남도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전라남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광을 오시거나 전라남도 농수특산물을 많이 좀 이렇게 애용해 주세요 하는 면에서 네. 전남 사랑의 서포터스 100만 명을 이렇게 앞으로 만들겠다 그러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생활 인구는 아닙니다만은 생활 인구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생활 인구 늘리는 대책들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소멸 대응기금 반드시 연간 1조 원에서 또 5조 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또 기해 주시기를 또 이 자리에서 비로 부탁드리고요. 또 지사님 본의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내 지자체와 많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16개 군 지역과 자주 소통하시고 또 지방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아울러서 인근 2, 3개 지역의 공동사업 추진, 또 지역의 랜드마크 건립, 또 지역만의 특색 사업 이러한 경쟁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그리고 또 희망이 있는 절대적으로 효과성, 효율성,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는 기존 시책들을 조금 이렇게 발전시킨 정도에 좀 머물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갑자기 시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단위 사업 또 랜드마크적이거나 특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면은 시군 단위 사업이 아니라 권역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을 적극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끝으로 교육청과 또 해법과 연계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인구 소멸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함께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교육청 예산의 접목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사님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지방자치 할 때 일반 행정만 많이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지방자치는 일반 행정과 교육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육이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 지역 소멸을 막고 인구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손을 잡고 지방 소멸을 막는 데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죠. 일반 행정 부분에 1조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 부분은 따로 소멸 대응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재정 교부금이 17개 시도에 지금 한 20조 가까이 기금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데 그 기금 1조라도 이렇게 매년 쓸 수 있다 하면은 교육 부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교육부에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감님과 함께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지사님이 참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끝으로 또 지사님한테 꼭 한 가지 정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즐기는 여당의 광역 단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선 8기는 대한민국의 야당을 대표하는 재선 도지사입니다. 더욱더 지사님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또 강하게 좀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교육감님 나오셨어요? 예, 네, 예, 인사 한번 하세요. 오후에 한번 통 인사도 안 하시고 할거예요. 예. 제가 오늘 첫 도정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모로 좀 미숙합니다. 그러나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도 저희 교육에 대한 큰 희망을 갖게 됐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가장 우리에게 절박하게 다가온 우리 지역 소멸의 문제를 우리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이 함께 손을 잡고 이뤄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추가.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그 방금 우리 지사님께 또 질의한 또 사항과요, 또 동일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인구 소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지방 소멸 대응기금과 교육청 예산의 전목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계 협력할 사업에 있어서 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장 먼저 우리 기본적인 학교가 교실 안에서 수업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 소멸 인구 감소로 또 학교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에 또 교육의 힘만 가지고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 와 있다. 그래서 행정자치와 함께 협력하고 도민들과 함께 이 교육을 살려내야 전남 교육을 살려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또 우리 교육감님 말씀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좀 장기적인 플랜도 좀 만드시고요. 그리고 기금 활용에 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체 사업도 또 많이 연구하고 또 만들어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업무를 또 수행해야 할 도청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육청도 전담부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담부서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 민선 4기의 전담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전담 부서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팀을 구성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요구서에 답변 자료 좀 봤어요. TF팀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처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지자체와 연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는 부분들에서 우리 또 돈 22개 시군과 협력 사업 또 활발하게 같이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간단하게 교육감님 돈의 폐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예, 돈의 폐교 현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폐교가 그동안에 그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교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학생 수가 감소가 있다는 그 징표인데요. 지금 이제 839개가 폐교가 됐는데 지금 남아 있는 폐교가 129개입니다. 앞으로 더 대책을 소지하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그 점을 이제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폐교를 지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그 목표를 세우고 추진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폐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대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년 이상 폐교가 된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아까 제한 규정을 좀 풀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폐교가 장기화되면 또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존경하는 박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뭐 교육감님 방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뭐 150 뭐 구개교 뭐 원인 분석 그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 뭐 그리고 출산율 저조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거 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방금 폐교 활용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폐교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방금 교육감님의 의견에 또 공감합니다. 저 또한 해결 방안이 또 해당 또 아까 말씀했던 그 지자체와 연계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대응기금과 연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네, 다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기용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용입니다.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죠?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네, 예정입니다.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평소 저희 고향사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신 우리 박종원 위원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는데 개인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기부를 통해서 지방은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또한 답례품 사업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5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를 할 수 있고 또한 10만 원까지는 세기 전액 공제되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또한 기부 방법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그리고 또 열악한 우리 지방 재정 확충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뭐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마 2007년부터 논의되다가 드디어 한 15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방금 그 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또 그 본인 주소지 광역 시도와 또 기초 시군의 기부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주소지에 그게 그렇습니다. 불가능. 그거 예.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국장님 이제 이게 이 지자체별로 또 경쟁 아닌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전남 도내 22개 시군들과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각 시도가 서로 경쟁 구도에 들어갔고 또한 광역과 기초 간의 경쟁 관계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저희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토론회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올해 4월에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 영역도 추진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는 홍보 활동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TV나 라디오, 그다음에 신문, KTX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향후회 등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도와 시군 공직자들이 동시에 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하고 항상 경쟁 관계이지만 또 협력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서 도시군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한 그 필요한 사항들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방 국장님 그럼 국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 주요 타깃은 어느 지자체라도 그 향후일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고향사랑 네이밍 네. 또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고향에 또 우리가 발전을 희망하는 기대감 또 아울러서 우리 부모님이 또 살아계시는 고향 아마 기부자 99% 이상이 출향 향후일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이게 요구 자료의 답변 자료인데요. 국장님 모니터 한번 봐주세요. 네.
전남은 출향향후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바로 성공이냐 또 실패이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이 국장님 출향향후를 움직일 만한 전남 도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출향 도민들을 예우하고 그 사람들의 그 고향 사랑감을 그 고취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저희가 출향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남 사람 도민증을 발급해서 예를 들어 각종 우리 전남 도내 관광지를 할인을 하고 있거나 농수산물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장성에서 재경향후에 4천여 명을 모시고 저희가 서포터즈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서포터즈하고 전남 사랑 도민증을 고향 사랑 기부제와 연계해서 아주 든든한 후원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인원 현재 얼마나 지금 확보되었나요? 현재 약 1만 명 하고 있는데 100만 1만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20만 명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도움 주고 또 전방위적 홍보도 해주시겠죠? 예, 거기에는 저희 집행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인맥관계 넓으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개별적으로 의원님 뵈면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도 간의 경쟁 그리고 도내 22개 시구 간의 경쟁 아마 꽤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 준비할 것 같고요. 또 어렵고 힘든 문제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경쟁력이 앞설 수 있도록 또 특색이고 전략적인 대책 많이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끝으로 그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입니다. 네, 많은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고 형식적인 것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남은 농도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고향의 향수를 가져다주고 또 농민들에게 판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도내 농산품과 연계 방안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네. 하고 있다는 말 들었고요. 네, 그래 좋을 듯 싶습니다만 국장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답례품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아니면 상품권 동에서 하는데 저희가 농도인 만큼 특히 이제 특산물, 시군의 특산물에서 답례품이 우리 시군의 특산품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또 지자체별로 전략적인 대응 관건이라는 강주 전남 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이 3월 3일에 보도됐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성공적인 대응 방안도 거기에 일부 제시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전남도에 더 빠르고 그리고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협력 그리고 출향향후와의 대책만을 위한 정기적인 대책 논의 이러한 부분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2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과의 소통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시고요. 네, 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사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이건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담양은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국립시설의 한국정원문화원을 산림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원이 되면 국내 정원교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국가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모니터 한번 봐주세요. 네, 저희들의 담양의 금생민이 있지 한국 정원문화의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옥 쉼터 또 뭐 전시 정원 온실 등으로 채워질 것이고요. 또 주변이 온통 산이라 또 부대시설 조성도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부지역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은섭 우리 본부장님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한국정원문화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부지역 본부장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전라남도가 또 국내적으로도 그러고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정원 산업에 대한 어떤 인력 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산업화까지 이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6억 규모로 해가지고 뭐 여기에 이제 국비 도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이 혹시 문제점은
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방금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21년 업무 협약 체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난해까지는 부지 매입을 저기 7헥타를 갖다가 뭐 이상 없이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기본 계획 실시 설계를 연말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단위에서는 군 단위 지금 기본 계획을 갖다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네.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 단위 기본 계획. 네.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뭐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다행히 많이 도와준 점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 지자체 우리 국가공보사업, 균특 전환 사업 이런 부분들은 선정에서 마무리까지 그리고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사업 추진의 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런 도의 우리 역할이 필요하고 보이고요. 또 그렇게 뭐 해주시겠죠, 무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험난하기도 하고 역경에 부딪혀 중도에 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가슴에 든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만 바라보고 가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을 갖고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